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할인율이 좀 적어요. 할인율이 적은 게 좋습니까? 할인율이 높은 게 좋은가요, 여러분들? 우선 그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할인율은 깎아지는 거예요. 비율에 따라. 0.05씩 돈을 깎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초기에는 확 깎여요. 돈의 값어치가. 근데 나중 되면 할인율이 적어요. 할인율이 적다는 것은 돈이 덜 깎인다는 거니까 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할인율이 적다는 건 좋은 겁니다. 할인율이 많다는 건 나쁜 거예요. 그러면 얘는 불규칙적인 그래프니까 시점마다 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그 시점 선택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말은 길지만.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선택하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시점에 대한 얘기를 또 해주고 싶어. 그래서 좀 가장 긴 지문인 7번째 지문. 우와. 참. 그러니까 이게 7번째 지문입니다. 자, 볼게요. 그림 2는 쌍곡형. 자, 그럼 얘는 지금 쌍곡형이라고 미리 얘기했어요. 지금 얘는 지금 쌍곡형입니다. 쌍곡형. 얘는 쌍곡형이에요. 쌍곡형입니다. 그죠? 자, 할인율이 좀 달라지는 거죠? 쌍곡형 할인에서 다른 시점 간의 할인을 보여주는 그래프다. 자, 항상 X축 선택 시점, B 가치입니다. X축은 선택 시점, Y축은 각 시점에서 할인된 현재 가치고 막대는 A, B 안이 현실화되어 이익을 얻는 시점가 그때의 가치를 의미한다. 이 막대, 이 T가 뭐죠? 시점이죠. 시간. 1년, 2년, 3년 시간입니다. 이 막대는요, 내가 선택한 시점. 내가 딱 선택했어. 그래, 나 이제 팔 거야. 또 내가 살 거야. 이런 거. 내가 어떤 물건을 샀다가 또 어떤 물건을 살 때 또는 팔 때 뭔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죠. 그 행동한 그 시간을 얘기합니다. 행동한 시간. 그 행동했을 때의 가치. 이게 막대로 표시한 거죠. 시각화시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때는 뭐죠? 물건을 샀다. 이때도 물건을 샀다. 물건을 산 시간라고 하든지 물건을 팔든 샀든 간에 뭔가 선택한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T는요. 자, 이 막대는요. 자, 그러면 보세요. 막대 그런데 그래프를 보면 자, 시간이 경과했죠? A, B 안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가까울수록 가치는 증가합니다. 가치는 증가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까 보세요. 할인율은 이런 그래프였죠. 이게 할인율입니다, 여러분들. 할인율이 낮다는 건 제가 앞에서 말했죠.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어차피 돈은 깎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그대로 늘어날 수는 없어요. 돈은 깎이는데 할인율은 이렇게 낮아지지만 할인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익은 내가 올라간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돈이 덜 깎이잖아. 그래서 그 바로 이득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 가치 이렇게 올라간다. 이 얘기예요. 얘는 할인율, 얘는 이득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이건 내용이 같은 건데 기준이 다른 거예요. 얘는 할인율이고 얘는 그 할인율이 점점 작아지니까 돈이 점점 덜 깎이니까 돈의 가치 올라간다 이 얘기예요. 물론 처음보다는 학생 낫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쌍곡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그림은 같은 거예요. 그림 1과 그림 2는 지금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초기에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초기에는 A, B1이 현실화되는 시점. 보세요. 현실화되는 시점이 뭐라 그랬죠, 아까? 바로 막대잖아, 막대. 막대가 현실화되어 이익을 얻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현실화, 즉 내가 물건을 사거나 파는 그 시점. 자, 그러면 현실화되는 시점에 즉 막대에 가까워질수록 가치 증가한다. 막대죠, 막대. 이 막대가 가까워질수록 보세요. 가까워질수록 이렇게 가치가 증가하고 얘도 막대에 가까울수록 가치 증가하네요. 맞네요. 지금 다시 이 그래프 지금 그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실화되는 시점이 바로 막대라는 뜻이라고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가까워질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그래프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자, 물론 우리 앞에서
동그라미 세모를 따로 쳤습니다만은 어차피 본인이 동그라미 세모 친 거니까 우리 아까 동그라미는 지수형, 세모는 쌍곡형을 쳤죠. 근데 어차피 세모 안에 또 초기가 나오니까 다시 또 구분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 다시 또 얘를 동그라미 세모 쳐는 것도 자기만 알아보면 되는 거니까 그냥 제가 동그라미 칠게요. 자, 초기에는 왜? 초기가 나오면 나중에 만약 반드시 나올 거니까. 어차피 이거 다시 두 개를 또 쪼개지잖아요. 초기, 나중 이렇게. 그래서 하나는 동그라미, 하나는 세모. 다시 또 재분류시킨 겁니다. 어차피 그냥 자기만 알아보면 되는 거겠죠. 자, 초기에는 완만하게 증가. 보세요. 완만하게 증가. 얘도 완만하게 증가. 하다가 막대에 가까워질수록 막대에 가까워진다는 건 미래가 되겠죠. 증가하는 폭이 커지는데 이는 초기에 높은 할인율 때문에. 그러니까 초기에는 높은 할인율. 자, 아까 할인율을 보죠. 우리 할인율 그래프. 이게 할인율 그래프죠. 자, 초기에는 이만큼 할인율이 높아요. 할인율이 높기 때문에 돈이 많이 깎여버렸다는 거죠. 깎여버리니까 그만큼 이득은 작아진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초기에는 막대한 할인율 때문에 나다가 자, 그림 1에서의 초기에 높은 할인율로 인해 이익이 조금만 미래로 연기되어도 현재 가치가 크게 하락하겠죠. 자, 그래서 초기의 높은 할인율로 인해 이익이 조금만 미래로 연기되어도 현재 가치가 크게 하락하게 됩니다.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 가치가 크게 하락하므로 반대로 이익을 얻는 시점. 자, 이익을 얻는 시점이 바로 뭐죠? 이익을 얻는 시점이 막대에 가까워질수록이죠. 이봐, 먼 미래가 되겠죠. 여기서 먼 미래죠. 봐, 먼 미래죠. 봐, 시점이 점점 미래로 가면 갈수록 이익의 가치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임박할수록 할인된 현재 가치가 급격하게 회복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가치가 올라갑니다. 현재 가치가 급격하게 회복. 그래서 현재 가치가 이렇게 싹 이렇게 현재 가치가 회복되잖아요. 그죠? 그로 인해 처음에는 A 안의 현재 가치가 B 안보다 작죠. 보세요. 이젠 그래프입니다. 처음에는 A 안이 작죠. 작죠? 처음엔 B 안이 더 낮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 딱 보세요. 어느 시점. 요 T 시점이 뭐예요? 얘가 이렇게 역전했죠. 이렇게 역전해버렸죠. 이렇게 얘가 역전했죠. 그러면 요 시점 사이에 물건을 사거나 물건을 팔아버리면 내가 B안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B안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죠? 물론 이 시점부터는 다시 뭐가 됩니까? B안이 좋은 거죠. 그러니 A안과 B안이 있는 것처럼 A안과 B안은 우리 아까 저 몇 번째 문단에 6번째 문단에 하나 예를 들어준 건데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이익은 달라진다. 지금 그걸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노란색을 뒤에 나옵니다만은 얘를 시간적 비정합성이라 그래요. 자, 미리 줄게요. 이 노란 부분을 시간적 비정합성이라 그럽니다. 정합성. 시간적으로 서로 맞지 않다 이 말이죠. 비정합성. 이 노란 부분을. 그래서 뒤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넘겨볼게요, 그러면. 자, 7번째 문단 너무 길어서. 이쯤 되면 끝내야 되는데 아주 계속 내용이 지금 길어집니다. 어우, 지긋지긋하죠? 그죠? 자, 그래서 T 시점을 지나 A안이 현실화되는 시점, 아까 말씀드렸죠. 물건을 사는 시점, 물건을 파는 시점, 즉 막대 그래프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그랬습니다. 가까워질수록 A안의 가치가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하겠죠. 그죠? 그래서 A안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B안의 가치보다 커지면 선호가 역전되는 현상이 바로 나타나는데 이걸 뭐라고 하는데? 시간적 비정합성. 시간적 비정합성. 왜 세모 쳤냐고요? 바로 동그라미는 지수형이고 세모는 쌍곡형이니까 쌍곡형에서 나오는 이득이니까 그죠? 같은 세모를 친 겁니다. 그러면 이 시간적 비정합성은 쌍곡형 곡선에만 있는 겁니다. 쌍곡형 곡선에만 있는 거죠. 자, 비정합성이라 한다. 자, 그래서 예컨대 A안을 늦잠의 가치라고 하고 B안을 아침 운동의 가치라고 한다면
당연히 멀리 보면 A가 좋아요, B가 좋아요? 당연히 B가 좋죠. 멀리 본다면. 그런데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졌을 때는 늦잠보다 아침 운동의 가치가 더 크게 느껴지지만 막상 아침이 돼. 그러니까 아침 어떤 시점, 아침이 되면 알람이 울리면 늦잠의 가치가 아침 운동의 가치보다 더 크게 느껴져 운동을 포기하고 늦잠을 자는 것이 바로 시간적 비정합성의 이해다. 사례를 들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먼 미래임은 일수록 좋다고 한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에서는 오히려 A 안에 더 좋을 수 있다. 얘기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미래의 큰 이익보다 눈앞의 작은 이익을 선호하는 현상에 의한 것이다. 바로 이게 이거네요. 눈앞의 그 미래의 큰 이익보다 눈앞의 작은 이익이 바로 시간적 비정합성과 관련되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자, 그 다음. 아유, 내용이 어려워요. 그 다음. 윗부분에 좀 하얗게 나오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밑에 내려왔습니다. 자, 요렇게. 자, 요렇게. 얘가 8번 문단. 8번 문단. 자, 시간적 비정합성을 세일러라는 사람들은 줄을 딱 쳐놨으니까 조심해야 되겠죠. 자, 동그라미 가라고 했잖아요. 몇 번 문제입니까? 28번 문제가 되겠죠. 보세요. 사람들은 내일의 사과 둘보다 오늘의 사과 하나를 선택합니다. 오늘의 사과 하나가 가까운 미래라 비유할 수 있겠죠. 가까운 미래에는 초기에 높은 할인율이 있습니다. 자, 여기. 내일의 사과보다 오늘의 사과를 선택했다는 건 내일이 바로 가까운 미래죠. 내일이 가까운 미래인데 내일은 초기의 높은 할인율 때문이죠. 앞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 아까 이 그래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할인율 그래프 초기에는 높은 할인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익 곡선 기억하십니까? 이익 곡선, 이익이 작잖아요.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죠, 제가 이 그래프는. 그죠? 그래서 얘는 할인율이고 얘는 이익 곡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인율이 초기에는 높지만 그래서 이득이 작아. 이득이 작으니까 가까운 미래 걸 포기하고 당장 사과를 못 받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1년 후에 자, 끝났습니다. 1년 후에 사과 하나보다 1년 1일 이후에 사과 둘을 선택한다.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먼 미래가 되겠죠. 먼 미래는 뭐라 그랬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율은 작아진다 그랬죠.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율은 작아진다. 자, 또 한 번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할인율이 작다는 건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할인율이 작다는 건 그만큼 이득이 많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할인율이 작다는 건 이득이 많다는 뜻입니다. 돈이 덜 깎인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그려보자면 할인율 그래프, 이득이 작으면 할인율 그래프와 이득은 자 이런 그래프라고 그랬죠. 그러면 할인율이 작다는 건 그만큼 이득이 많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가치가 높다고.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그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라는 인상적 표현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쌍곡형 할인은 시간이 경과하여 어떠한 선택이 현실화되는 시점에 가까워짐에 따라 현실화되는 시점, 아까 그 막대죠. 막대, 물건을 파는 시점, 물건을 사는 시점 가까워짐에 따라 이익에 대한 평가, 이익입니다. 평가는 초기에 완만히 상승하다가 나중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반면 손실에 대한, 자 반대니까 손실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경과하여 현실화되는 시점에 가까워지더라도 완만하게 상승한다. 그러니까 얘는 둘 다 상승하긴 상승하지만 이익은 확 올라가고 손실은 천천히 올라간다 이 말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자 우리가 이제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게. 자, 그럼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라기보다는 이익에 대한 평가, 손실에 대한 평가 서로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면 이익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상승하죠. 왜? 할인율이 점점점 낮아지니까. 할인율이 낮아지니까 이익은 상승합니다. 하지만 손실에 대한 평가, 물론 당연히 손실도 있겠죠. 물건이 1년, 2년, 3년, 4년 계속 갖고 있어 손실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손실률이 그렇게 작아진다는 겁니다. 뚝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손실률은 올라가긴 올라가지만 완만하게 상승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우리 두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 풀 때 큰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9번 문단. 아우, 내용 왜 이래 길어요, 여러분들? 지긋지긋하죠? 자, 9번 문단. 자, 여기까지가 이제 경제 파트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인문 파트가 들어옵니다. 이제 심리, 인문 파트입니다. 이런 경제학자 설명과 다른 측면에서, 이런 경제학적 설명과 다른 측면에서 심리학자인 트롤과 리버먼은 인간의 심리에 바탕을 둔 시간 해석 이론을 또 같이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통해서 시간의 비정합성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비정합성이나 시간 해석 이론은 같은 걸로 이제 해서 설명해 보겠다 이 말이죠. 자, 물론 심리학적 측면입니다. 이론에 따르면 사람이 어떤 대상의 가치를 평가할 때 동일한 대상이라도 시간적으로 대상이 멀리 있는 경우와 가까이 있는 경우에 대상을 다르게 해석하게 된다. 아까 우리가 여러분들 시간적 비정합성이 뭐였어요? 시간에 따라 이득이 달라진다 이 얘기잖아요. 할인율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시간에 따라 이득이 달라지겠죠. 그죠? 근데 이게 좀 불규칙적으로 갑자기 올라간다 그랬죠. 자, 그것처럼 동일한 대상이라도 시간적으로 대상이 멀리 있는 경우와 가까이 있는 경우에 대상을 다르게 해석하게 된다. 이게 시간 해석 이론이래요. 그럼 결국은 시간에 따라 다르게 해석한다. 뭐 같은 내용이잖아요. 뭐 그 얘기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자, 그래서 시간적으로 멀리란 말이 나왔으니 이제부터 멀리와 가깝다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는 또 동그라미 세모를 쳐서 나누세요. 물론 여기 세모와 밑에 세모는 좀 다르다고 인식하시면 되죠. 본인 알아볼 수 있으면 되니까. 자, 멀리가 나왔으면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가까운 것도 나오겠죠. 그죠? 자, 멀리 떨어져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대상의 본질적이면서도 추상적 면을 중심으로 고차원적 수준에서 해석하는 반면 가까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세부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면에 주목하여 저차원적 수준에서 해석한다. 자, 딱 문제 되기 딱 좋겠죠? 이렇게 동그라미 세모를 쳐서 미리 나눠 보세요. 예를 들어 1년 후에 스페인으로 여행을 간다고 할 때 사람들은 스페인의 주요 관광지나 역사, 문화 등에 관심 갖지만 자, 보세요. 1년 후니까 먼 겁니다. 1년 후에는 관광지, 역사나 문화니까 얘는 뭐가 됩니까? 아주 본질적이고 추상적이죠. 추상적인 반면에 정작 일주일 가깝습니다. 일주일은 뭐죠? 여행 날짜가 다가오면 여행에 필요한 물건이나 로밍 방법, 환율과 같은 구체적 방법의 정보에 관심을 기울인다. 이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 뭐예요? 사례를 제시했잖아요.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심리학으로 이제 적용시킨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쭉 보시면 자, 마지막 10번째 문단. 여러분들 우리 비문학 하면서 10번째 문단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진짜 역대급이죠. 그죠? 10번째 문단입니다. 10번째 문단. 10. 지긋지긋합니다, 여러분들. 자, 계속 보죠. 시간 해석 이론을 시간 해석 이론을 적용하여 쌍곡형 할인에 나타나는 시간적 비정합성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자, 그러면 이 시간 해석 이론과 시간적 비정합성을 같이 설명해 보겠다 이 말입니다. 아까 위에 설명했던 걸 다시 한번 더 복습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미래의 그래요. 이거 뭐야? 쳐도 안 쳐도 되고. 자, 그냥 네모. 아까 했던 거니까
미래의 이익에 대한 평가에서 자, 미래의 이익입니다. 미래의 이익에 대한 평가에서 명목 가치의 크기. 아까 명목 가치가 뭐라 그랬죠? 액면 그대의 금액 가치죠. 100원이면 100원, 1000원 우리 1000원이면 명목 가치라 그랬죠? 100원의 크기와 같은 이익의 크기는 고차원적 성질에 해당되고 아까 했던 거죠. 미래는 고차원적이다. 그죠? 되고 D와 같은 시간의 연기는 시간 점점점 연기되면 저차원적 성질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의 연기는 저차원적 성질에 해당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연기되었다. 좀 아주 먼 미래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까운 미래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게 같은 시간의 연기, 이는 가까운 미래라는 뜻이에요. 잠시 연기되는 가까운 미래. 우리 연기는 잠시 연기됐다는 말을 가까운 미래에 해당. 그래서 따라서 가까운 미래의 이익을 평가할 경우 이익의 크기보다 시간의 연기가 중시되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는 시간의 연기가 중시되기 때문에 시간은 조그만 미래로 연기되어 또 할인이 크게 된다. 그죠? 할인율이 아까 높다 그랬죠? 그죠? 자, 할인이 크게 되고 할인이 크게 되고 반대로 먼 미래에 관해서는 고차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익의 크기가 시간의 연기보다 이익의 크기가 중시돼. 이처럼 현재로부터 시간적으로 멀고 가까움에 따라 대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면서 쌍곡형 할인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비정합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면 보세요. 자, 가까운 미래에는 시간의 연기라는 저차원적 성질에 중시되고 먼 미래에는 고차원적으로 이익의 크기에 좀 더 중시한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이 문제는 28번 문제 푸는데 가장 결정적 계기가 될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 아까 열 번째 문단과 우리가 여덟 번째 문단을 두 개를 합친다면 28번 문제를 좀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8번 문제 한번 바로 보도록 하죠. 자, 보세요. 시간 해석 이론을 바탕으로 A와 같은 선택. 우리가 A가 뭐였죠, 여러분들? A가 뭐였죠? 자, A는 제가 앞에 필기해 드렸습니다만 가까운 미래에는 초기에 높은 할인율이 있고 먼 미래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할인율이 작아진다 그랬죠. 그러면 보세요. 자, 답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가까운 미래에 관해서는 이익의 크기보다 시간의 연기를 중시 여깁니다. 시간인 연기. 왜냐하면 얘는 할인율이 크다 그랬죠. 우리 할인율이 크다는 걸 우리 기억을 통해서 할 수 있었죠. 가를 통해 할 수 있었죠. 할인율이 크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죠. 빨리빨리. 할인율이 점점 할인율이 크기 때문에 빨리빨리 사야 돼. 점점 값이 깎이니까. 그죠? 자, 하지만 먼 미래에서는 시간의 연기보다 이익의 크기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이익이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할인율이 적죠. 할인율이 적기 때문에 뭐죠? 이익이 중시하죠. 자, 보세요. 우리 아까 그래프, 이익 그래프. 이거. 이렇게 급상승하죠. 그러면 자, 가까운 미래는 어차피 할인율이 완만해요. 완만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만큼밖에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인이 너무 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하지만 그죠? 빨리 이득을 얻는 적게 이득을 얻느냐 시간이 중요하겠지만 얘는 뭐예요? 어차피 이득 올라가. 이거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T시점 지나면 이익이 커져. 그러니까 이익이 중시해요. 어느 이익이 더 높은지가 더 중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내용을 몰라도 10번째 문단에 동그라미 세모만 잘 쳤다면 그대로 답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복잡한 것 같지만 10번째 문단에 아까 동그라미 세모 친 거 있죠. 그러니까 서로 상반되는 내용만 잘 끄집어내도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5번 아까 설명해 드렸고 26번 봅시다. 자, 답 위주로 설명할게요.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얘는 보세요. 얘는 지수형 할인에서 가까운 미래에 대한 작은 이익을 주는 A안과 먼 미래 안에 큰 이익을 주는 B안이 있다. 똑같네요, 아까. 그런데 얘는 지수형 할인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드러냈습니다. 그럼 얘가 바로 그림 2는 자, 미리 자 그려보자. 그림 2는 이거였죠, 여러분들. 그림 2는 우리 교재 앞에 나오지만은 이렇게 올라가는 막대가 있고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는 막대가 있었죠. 이게 B안이고 이게 A안이었죠. 바로 이 부분이 뭐라고요, 아까? 이 부분이 시간의 비정합성이죠. 이게 그림 2입니다. 그럼 이것도 비교해봐라. 그럼 이런 문제는요, 그냥 그래프를 잘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프 잘 읽으면 되는 겁니다. 보기는 바로 이거죠. 시간이 변하더라도 A안과 B안의 할인율의 할인율입니다. 율이 변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있다. 자, 보세요. 얘는 지수형 지수형이죠. 그럼 지수형은 뭐죠? 할인율이 변화가 없는 걸 우리 지수형이라고 배웠잖아요. 세 번째 문단에서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줄에서 그러니까 변화가 없잖아요. 보세요. 이거 지금 계속 변화 좀 일정하잖아요. 얘는 뭐야? 갑자기 훅 꺾여버리잖아요. 다음 그림 2. 자, 그림 2는 바로 이거죠. 쌍곡형이죠. A안은 B안과 달리, 자, 달리란 말 우리 조심하셔야 되겠죠. 대안이 현실화되어 이익을 얻는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자, 현실화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현실화? 막대죠, 막대. 막대에 가까워질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폭이 커진다. A도 그렇고 B도 그렇고 막대에 가까워질수록 둘 다 커져요. 그럼 달리가 틀린 말이네요. 정답은 2번. 그것부터 쉬웠네요. 자, 가볍게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자, 그 다음에 27번 아까 4번 설명해 드렸죠? 28번도 4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29번 문제 보죠. 자, 문제에 비해서 참 설명은 복잡한데 문제는 되게 답이 좀 간단하게 나왔다 그런 문제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참 풀어보도록 하죠. 자, 옳지 않은 걸 찾는 건데요.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흔히 겪는 심리적 불안 현상으로 메리지 블루, 우울하다 이 말입니다. 블루가 있다. 블루가 있는데요. 이는 결혼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자, 먼 미래죠. 먼 미래에는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감. 우리 기대감은 여기 이익이라고 그랬죠? 그럼 얘는 이익이네요. 기대감이 이익이라 그랬습니다. 이익이 커지고 막상 코앞입니다. 코앞에 다가오면 결혼식을 치른다는 부담감이 기대감보다 커진다. 우리 부담감은 손실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익 손실을 우리 본문에 몇 번째 문단에 나왔죠? 우리가 이익과 손실과 관련된 지문은 우리가 8번째 문단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8번째 문단과 관계되겠다. 빨리 파악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단어가 어딘지 있는지가 참 중요한 겁니다. 자, 하셨죠? 자, 그러면 있는데 자, 기대감보다 더 커져 우울감을 느끼는 현상이다. 그런데 결혼과 관련한 이러한 심리 현상은 시간 해석 이론으로는 자, 보세요. 시간 해석 이론으로는 설명이 가능하지만 쌍곡형 할인에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던져두고 문제를 풀어보자. 이 말이 됩니다. 그러면 자, 먼 미래에는 이득이 증가하고
먼 미래에는 이익이 증가하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손실이 증가한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이득과 손실은 8번째 문단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보면 1번 A에 따르면 결혼식에 가까이 다가올수록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블루와 같은 심리적 불안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 자, 우리가 쌍곡형은 뭐죠? 쌍곡형은 쌍곡형은 이 기대감이 이익이죠. 이익이 자, 이 결혼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 바로 어떤 현실화죠. 막대가 됩니다. 막대죠. 현실화. 우리 아까 이거 이 그래프, 이 그래프, 이 막대. 이게 현실화. 이 T 시점 현실화. 다가오기 때문에 급격히 상승하죠. 그러면 이익이 급격하게 상승하니까 뭐야? 이익이 상승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저 블루는 뭐죠? 오히려 이익이 감소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게 맞는 거죠. 언밸런스 하니까 맞네. 자, 다음에 2번입니다. A에 따르면 결혼식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결혼에 대한 기대감과 부담감은 완만히 상승하기 때문에 기대감과 부담감은 완만히 상승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기대감과 역전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가 없다. 기대감과 달립니다. 부담감이 완만하게 상승한다는 건 바로 손실이 완만하게 상승이죠. 손실이 완만하게 상승이라는 말은 몇 번째 문단에 나왔나요? 8번째 문단에 나왔잖아요. 이득은 급격히 상승, 손실은 완만하게 상승. 아까 8번째 문단.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위에 거랑 다르잖아요. 그럼 이제 1번, 2번 설명됐는데 3번 보겠습니다. A에 따르면 결혼식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을 때, 먼 미래죠. 결혼식에 대한 부담감이 상승한다 그랬나요, 위에서? 결혼식이 많이 남으면 부담감이 아니라 기대감이 상승한다 그랬죠. 이건 아예 보기를 잘못 읽은 거예요. 기대감이 상쇄하기 때문에 아니죠. 기대감은 다시 부담감이 이제 떨어진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으로선 설명할 수 없다 그랬는데 얘는 아예 설명 자체가 보기와 전혀 다르죠. 얘는 그냥 보기와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보기와 일치하지 않아요. 보기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 기대감이 상승하고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면 뭐죠? 부담감이 완만하게 상승한다 그랬잖아요. 부담감이 참 완만한 표현 없이 부담감이 상승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예 보기를 잘못 읽은 거죠. 그러니까 아예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가볍게 풀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이렇게 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나머지는 여러분들 충분히 질문을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밑줄을 친 단어의 문맥적 의미와 A와 가장 유사한 것은? 문맥적 의미가 나오면 그 앞에 있는 주어나 목적어 제가 보라 그랬죠. 주어나 목적어 보라 그랬습니다. 자, 뭐냐면 역전되는 그 앞에 주어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러면 나타날 때를 나타난다고 돼 있나요? 나타나는데라고 돼 있습니다만은 나타나는데. 자, 그럼 보세요. 이런 문제는 이게 A죠. A가 나오면 그 앞에 있는 주어나 목적어 보라고. 이걸 보지 말고 이 주어를 보라고. 그러면 현상과 똑같은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앞에 주어 행렬. 다음 뭡니까? 그가 쓴 글. 다음에 뭐죠? 내 앞에. 그죠? 다음에 선율. 다음에 효과. 자, 보세요. 현상과 비슷한 게 행렬, 글, 내, 선율, 효과. 뭐 그래야죠? 얘가 되게 추상적 개념이죠. 추상적 개념 그리고 효과, 추상적 개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같이 하면 저는 5번. 이렇게 풀 수 있잖아요. 효과 현상. 둘 다 좀 추상적이잖아요. 자, 이렇게 풀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힌트를 알려드렸습니다. 와우. 엄청 오래 걸렸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비문학 수업은 다 끝났습니다만 아니면 쉬는 게 아닙니다. 계속 이어서 수업할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제 2회 문법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법 펼쳐보세요. 자, 우리 167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죠. 167페이지.
167페이지. 자, 문법 문제. 자, 167페이지에 자, 우리 다시 2회 문법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숙제 다 오셨죠, 여러분들? 자, 옳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 집에 가도 돼에서 돼를 쓸까요? 돼를 쓸까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이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지만 돼는 어간이고 돼는 얘는 뭐죠? 돼어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어간 어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로 대체 가능하냐면 얘는 하와 같고 얘는 해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집에 가도 하, 집에 가도 해. 자 가도 해, 가도 하. 하가 맞아요? 해가 맞아요? 해가 맞겠죠? 그럼 얘가 틀린 거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로 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자 볼게요. 선생님을 배도. 배도는 이런 건 뭐죠? 기본적인 배다죠. 그래서 이게 문제 의도가 어와 결합하여 주로도 될 때 이게 포인트죠. 어와 결합하여. 그러면 연결 어미 어가 없는 걸 찾으면 되겠죠. 배 더하기 어도죠. 그래서 배어도가 되고 얘는 뭐죠? 조이다죠. 조이다에다가 조이어도, 조이어도, 죄어. 죄다네요. 제가 글씨 죄죠. 죄에다가 죄어가 되었고 3번은 뭡니까? 명절을 쇠쓰니. 자, 명절을 쇠다죠. 명절을 쇠다니까 쇠는 쇠었으니. 보시죠. 옷도 있죠. 다음에 그는 현란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꿰다. 그럼 얘는 기본적인 뭐죠? 꿰다죠. 꿰 더하기 업 더하기 답니다. 다 어미가 다 어가 여기 어가 있죠? 어가 있죠? 어가 있죠? 어가 있죠? 얘는 뭡니까? 턱을 꿰다. 그러면 기본적인 뭡니까? 꿰다예요. 원래부터 꿰다. 자, 꿰다가 꿰다인데 자, 이거 볼게요. 그럼 얘는 원래 턱을 꿰다입니다. 꿰다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물론 어를 쓰면 꿰어가 되겠지만 여기는 관형사형 전성하면 니은이 붙었죠. 그래서 괜히 되는 겁니다. 괜. 그런데 여러분들 괜히 맞지? 여기 참고로 괜이란 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 없어요. 그죠? 대신 어를 쓰면 꿰어가 되겠지만. 그죠? 꿰어. 자, 그래서 얘는 괜이란 말은 없습니다. 정답은 5번. 자, 다음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껴들다. 자, 동사적 합성어와 비동사적 합성어를 찾는 문제가 되는데 동사적 합성어와 비동사적 합성어의 비통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간 뒤에 어미가 있냐 없냐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좀 분석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껴들다는 기본적으로 뭐죠? 끼답니다. 끼, 들, 어입니다. 얘는 뭐죠? 일러 바치다. 우선 기본적으로 먼저 이르다입니다. 이르다. 기본형을 알아야 됩니다. 이르다에다가 어를 하면 일로가 되죠. 무슨 불규칙이죠, 여러분들? 리얼이니까 르 불규칙이 되겠죠. 이르러에다가 다음에 바치다. 바치다에다가 바치다에서 바치리어니까 리 더하기 어가 되죠. 리는 접사죠. 접사고. 그러면 자 보세요. 어간 뒤에 어미가 있죠. 어간 뒤에 어미가 있으니 얘는 통입니까? 비통입니까? 얘는 통. 얘도 통이죠. 통사적 합성어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기역, 니은이 맞지 않죠. 왜냐하면 기역은 통이고 니은은 비통이니까 얘가 틀려서 안 되네요. 얘를 보죠. 흩뿌리다. 얘는 흩날리다. 뿌리다. 다음에 어미 기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얘도 뭐예요? 얘도 가운데 어미가 없어. 흩어지다. 흩 뒤에 어미가 없이 뿌리 뒤에 뿌리가 나왔죠. 그러면 얘는 어미가 없네요. 어미가 없네요. 어미가 없으니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비통이 되는 거죠. 어미가 없어요. 비통이죠. 비통인데 얘를 보죠. 감싸다. 자,
기본형이 뭐죠? 감따죠. 싸다에다가 고라는 어미가 붙어죠. 얘 기능 명사형 전성 어미입니다. 어미. 이거 접사하는 건 어미입니다. 어미. 그러니까 어간 어미인데 얘는 어간 뒤에 어미가 없으니 비통이 되겠죠. 얘를 봅시다. 얘도 뭐예요? 감따 뒤에 어미가 없네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비통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볼게요. 게을러. 이거 우선 게으르다죠. 기본형이. 게으르에다가 러가 되면 뭐가 있어야 되죠? 어가 되죠. 이